이번 주는 월가 역사상 가장 변동성이 심한 한 주였고 금요일에는 다시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현재 반등은 5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의 심리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상승장은 늘 4일 이상 오르고 나서 갑작스러운 거래량 급증과 함께 강한 상승이 나오곤 하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가 좋지 않더라도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는 관심 종목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매수 시점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요 주식들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동안 시장의 리더라고 생각했던 종목들 중 일부는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진정한 반등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오르는 주식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장은 언제든 새로운 리더를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의 방향성과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주식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10분 차트를 보면 수요일 관세 유예 뉴스가 발표된 뒤 숏커버링이 일어났고 당시 형성된 저점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규모 숏 포지션이 들어온 것 같진 않으며 시장은 주말 동안 관세 유예와 중국 관련 정책에 대한 반응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뚜렷한 추세가 잡혔다고 보기 어렵지만 저점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S&P 500은 전고점 대비 여전히 12.75% 하락한 상태이지만 저점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지난해 8월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가 있었던 당시와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서 21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일 비중 S&P 500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자금이 전체적으로 들어오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또는 과도하게 하락한 종목들의 자금이 일부 유입되고 있는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아직 확실한 리더가 시장을 이끄는 모습은 아니며 나스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17% 하락을 유지하고 있고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역배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고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이후 파장에 대해 소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 역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두고 반등의 신호로 보기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장이 하락할 때도 버텨준 리더들의 급격한 거래량과 주요 돌파가 발생할 때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마지막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소형주는 여전히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고 금리 상승에 따라 앞으로도 힘든 흐름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소형주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관세 정책의 여파로 인해 규제 완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진정한 반등이 오기 위해선 기술주, 임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 주요 성장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크게 오른 섹터는 재료와 에너지였습니다. 다만 해당 섹터들의 차트를 보면 최근 급락 후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 수준에 불과해 보입니다. 따라서 확률적으로 투자 매력도는 낮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가장 크게 오른 ETF는 캐시우드의 바이오테크 ETF인 ARKG입니다. Recursion Pharmaceuticals이 급등하면서 ETF 전체가 크게 올랐지만 여전히 역배열 상태인 만큼 바이오테크는 시장이 완전히 돌아선 이후에 오르는 마지막 섹터이기에 지금은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공포지수는 오늘 13으로 어제보다 약간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포 트레이딩 원칙에 따라서 TQQQ를 장 시작과 마감 시점에 매수하고 있는데 가끔은 장 마감에 산 종목이 다음날 장 초반에 자동 매도되는 일이 있을 만큼 심리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것을 체감합니다. 10년물 금리는 오늘도 2% 이상 상승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금리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빅테크일 것입니다. 다만 여전히 변수들이 많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예측하려 하기보다는 시장의 반응을 따라가는 전략이 더 나아 보입니다. 저 역시 장기채 숏 포지션을 짧게 들어갔다가 빠르게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독자님들께 권하지 않으며 차트는 생략하겠습니다. 금은 6번째 돌파가 오늘 이뤄졌습니다. 이 흐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처럼 자금이 금으로 몰리는 장세에서는 전체 시장이 크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을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 금 가격이 크게 오르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금이 오름에 따라 금광 친구들과 금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패드워치로 유명한 CME 그룹 같은 종목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관심 종목에 등록해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5% 가까이 상승하며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럴 때는 급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고 급등할 때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전략을 실행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긴 추세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야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속 지켜보는 중입니다. 2025년 4월 11일 기준 중소형주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S&P 500과 나스닥도 조정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저점은 5일 연속으로 높아지고 있어 시장 자체는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의 종목을 단기 계좌에서 매수하긴 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식 비중은 0에서 2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로도 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수익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많아 보이고 초단기 트레이더들도 이 변동성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전략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빅테크 종목 중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브로드컴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팔란티어나 넷플릭스가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외로 테슬라까지 조용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월요일 장에서 다시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팔란티어는 현재 더블 바텀 패턴을 형성 중이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첫 번째는 저항선이나 50일 이동평균선 등 주요 선에서 막히고 하락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지지선 형성을 확인한 뒤 반등 여부를 보고 매수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더블 바텀을 돌파한 뒤 다시 되돌림이 나오고 그 지점을 지지선으로 삼아 재반등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돌파 시점에 1차 매수, 지지 확인 후 2차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현재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스포티파이, 도어대시, 넷플릭스, 팔란티어에서 아주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희 대응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일은 당겨져 4월 17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실적 발표 전까지는 넷플릭스를 매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실적 발표는 상하 10%씩 움직일 수 있는 리스크 이벤트이기 때문에 결과를 먼저 보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의 실적이 시장 반전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관세 이슈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이 부각된다면 소프트웨어 중심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인사이드 데이였습니다. 인사이드 데이는 당일 고점과 저점이 전일의 고점과 저점 사이에 위치하는 날을 의미하며 오늘은 큰 변화 없이 변동성을 줄이며 조용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시장과 함께 5일째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반가운 흐름이며 만약 여기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온다면 언제든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식 사이클상 4단계 구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모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는 시점 전까지는 새로운 매수를 고려하지 않고 2023년 초에 매수한 장기 보유분만 유지하면서 관망하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을 3일 연속 지켜내고 있어 앞으로 51선과 20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해볼 만합니다. Recursion Pharmaceuticals은 오늘 무려 27% 가까이 상승하며 가장 많이 오른 리더 주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반면 이번 하락에 가장 많이 버텨주어서 리더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스포티파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거의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시장의 리더 중 이동평균선을 모두 돌파하고 버티는 종목은 단 4개 정도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이고 두 번째는 진디엑스입니다. 진디엑스는 최근 계속 주목해보고 있는 종목으로 지금 흐름은 좋아 보이지만 다시 한번 트레이더들을 털어내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합니다.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 역시 여전히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최근 식료품 관련 주식들이 비교적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시장이 식료품 섹터를 새로운 리더로 삼는다면 우리도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연관성이 낮은 식료품 기업들 위주로 매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월마트도 오늘 다시 한번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매수 조건이 충족된 것이지 곧바로 매수 신호가 나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난해 말처럼 공격적 상승장이라면 모든 이평선 돌파만으로도 트레이더들이 대거 매수에 나서기 때문에 바로 매수해도 되지만 지금은 약세장과 조정장이 반복되고 있는 국면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실적, 기술적 분석, 시장 리더십이 모두 3박자로 갖춰졌을 때에만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오늘도 상승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실적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만약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버텨준다면 자금 유입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11선이나 21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할 때 매수 기회를 노릴 계획입니다. 이제 반등 5일째를 맞이한 만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시장의 리더들 중 무슨 주식이 가장 먼저 상승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언제 매수할 것인가입니다. 현재 도어대시,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팔란티어 이 4개의 주식은 모두 너무나 극명한 더블 바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4개의 주식의 실적과 그 전망치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의 반응에 따라 언제 들어가야 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주식들은 기술적 조건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만 매수해도 다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작년 같으면 저는 그중 가장 먼저 돌파하는 주식을 하나 선정해 매수할 수 있지만 현재는 돌파한다고 해도 신중하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스포티파이를 예시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스포티파이는 현재 더블 바텀 패턴이 명확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는 50일 이동평균선이나 3월 중순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맞아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저점이 다시 형성되는지를 확인하고 반등 시점에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저항선에 부딪혔을 때 하락으로 전환한다면 매도하면서 스윙 트레이딩을 할 수 있지만 만약 돌파한다면 그대로 냅두고 추세 추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돌파 이후 약간의 되돌림이 나오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 경우에는 돌파 시점이 지지선이 되면서 그 시점을 지지선으로 삼아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에는 돌파 시점과 되돌림 시점에 각각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에는 돌파했다고 매수하는 게 유효하기보다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상황이 좋다면 돌파 직후 바로 매수해도 괜찮지만 현재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무작정 돌파 매수를 하기보다 되돌림 후 재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돌파 후 주가가 계속 날아가 버린다면 저는 이 주식은 내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원칙을 지켰다는 점에서 만족하며 관망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패턴을 기억해두고 매수 시점을 판단하시면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지수는 5일 연속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금관련주, 식료품, 방산, 할인 소매업체 등 비성장주 종목들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리더가 나타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시장이 식료품 섹터를 리더로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투자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자산시장에서 가장 먼저 강한 거래량과 함께 매수 시그널을 보이는 종목이 나온다면 섹터별로 하나씩 자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제 트레이딩 계좌에는 보통 10종목 이내로 구성하기 때문에 각 섹터에서 가장 먼저 매수 시그널을 보이는 주식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특히나 반전의 조짐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다시 정리하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넷플릭스와 다른 주요 실적 발표 예정 기업들의 차트를 살펴보며 실적 시즌을 준비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